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화 한 번 내는 법이 없고 늘 생글생글 웃으며 양보만 하는 사람 말이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고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는 천사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 착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기가 쭉 빨리는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이유 모를 죄책감까지 느껴지죠. 분명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날수록 서서히 망가져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기는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본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무기로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너무 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동 공격성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점에서 곁에 두면 내 인생을 서서히 파멸로 이끄는 착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실체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통찰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리온 페스팅거가 말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친절 뒤에 숨겨진 보상 심리나 통제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면 머리로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거부감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느끼는 그 찝찝한 기분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착한 사람들의 친절은 바로 이 뇌의 회로를 꼬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성자 코스프레를 통한 부채감 형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을 희생하는 위치에 둡니다.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업무 분담을 할 때도 저는 상관없어요. 다들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제일 안 좋은 선택지를 스스로 가져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이타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 여기엔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희생을 상대방이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채무를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 참는데 설마 너는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겠지? 라는 메시지를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던지는 것이죠.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친절에 갇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서서히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감정적 노예가 되어갑니다. 상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친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세련된 형태의 권력 행사이며 당신의 자율성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소름 돋는 수동 공격성입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대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겠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한 뒤 마감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거나 실수인 척 중요한 부분을 쏙 빠뜨리는 식으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왜 그랬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선량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라고 답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화를 내는 자신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상대의 선량함을 방패 삼아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당신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공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현적 자기애와 연결된 가짜 공감의 덫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본능이나 욕구를 인정하고 통합한 사람은 오히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하고 깊은 무의식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그림자는 엉뚱하게도 타인을 향한 통제와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감의 목적이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슬픔에 함께 울어줄 만큼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하거나 깊은 동료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정작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주느라 더 진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인데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슬퍼하고 힘들어하니 결국 내가 내 상처를 숨기고 상대를 다독여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선량함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먼저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당신이 먼저 다가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자신이 화를 내거나 갈등을 직접 언급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갈등의 책임은 목소리를 낸 당신에게 돌아가고 당신은 점차 스스로를 나쁘고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 줄리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아줄 실전 심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과 친절을 명확히 구분하는 냉철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룬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선을 침범하며 원치 않는 친절을 베풉니다.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과도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에서 즉시 벗어나세요. 상대의 호의가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가 무례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부감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거절 연습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은 모호한 태도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때 당신은 감정의 동요 없이 아주 명확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할게. 혹은 지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짧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슬픈 표정을 짓더라도 그건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을 조종하던 실은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책감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스라이팅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용기, 누군가를 실망시킬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정교한 조종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착해서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나요?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자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인간관계의 완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억눌린 친절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눈에 비친 착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귀하고 단단한 보석함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자아를 찾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오직 당신만의 평온하고 당당한 밤이